앉으십시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막말 대 망언 배틀을 보고 있자니 유권자들의 심판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공멸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러닝메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진흙탕 싸움이 장기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망언, 막말 리스트까지 나란히 주고받으며 국민의힘 수준마저도 깎아내리는 모양새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부터 손발 노동 비하로 노동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던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도 전두환 씨를 비유하는 발언으로 민주화 열사들을 능욕했던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인식은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에 비유하는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의 선두주자이신 홍준표 후보도 막말계에서 2인자라고 하면 서러우실 뿐입니다. 이들의 막말 망언이 그들의 평소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대선 후보 자격 미달입니다. 만에 하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결집시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자격 없음은 매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막말, 망언들은 결국 소수자, 약자들을 향한 혐오입니다. 두 후보의 막말 중엔 그대로 전달하는 것조차 2차 가해가 될 것 같은 저급한 내용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약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칼만큼 날카롭게 벼린 말로 약자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막말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퇴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당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으신 분들이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길 리 만무합니다. 과열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경선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부디 최소한의 정치 품격은 지켜주시고 3, 4, 1원의 정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첫 번째 의중이네요. 우리 의원님들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당을 대표하고 있는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기간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심상정과 정의당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대선 후보입니다. 정의당 10주년이 되는 2022년을 정의당 집권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대위의 전면에 서서 마지막 땀방울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유력 후보들은 무능과 위법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줄기가 그 모습을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인사 문제만이라도 서둘러 국민들께 정직하게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남 탓이다, 모른다 하고 버텨도 국민의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말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시장의 의중과 상관없이 하급자가 상급자를 몰아내는 일이 가능할 정도로 공직기강이 방치됐다면 국민들은 그런 사람에게 국정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준성 씨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입도 뻥끗 못하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은 공작 정치의 준말임이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공작 정치에 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에는 대장동도 고발 사주도 없습니다. 건강에 좋은 청정수 놔두고 굳이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오염수를 마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삶에 큰 탈이 납니다. 차악의 정치는 이제 단절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퇴행시키고 대한민국을 과거에 묶어두는 그런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 최선의 후보, 저 심상정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와 정의당의 승리 전략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거대 양당의 무능과 위선에 질려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의당의 시간을 되찾아올 때입니다. 당당하게 국민들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은주 의원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256개 보건소와 의료원의 공무직 노동자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중 184개소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이 병동치료, 선별진료소 지원, 환자 이송,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지원, 백신 접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직접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의료 업무 수당과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무직은 예외였습니다. 의료 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원과 보건소는 21곳,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8곳, 정부가 감염병 전담 기간 등에 지급한 의료 인력 수당이나 별도 수당을 지급한 곳은 44곳에 그쳤습니다.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의료원이나 보건소가 76곳이나 됐습니다. 실제 우리 당 고양시 의회 장상화 의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양시의 한 보건소에서는 공무직 노동자가 승합차에 비닐과 청테이프를 두르고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위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분들은 어떤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중증 환자 입원 치료 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등 154개 지정 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종사자들은 2019년에 비해 정신질환이 14.3%, 과로질환인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7.5%, 17.5%나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는 따로 직업 분류를 하지 않아 이 조사는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치료와 병동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건강은 저 수치 이상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긴 가운데 어제 정부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었던 공무직 노동자,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에도 마땅히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관련 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위험 상태에 이른 지정치료기관 의료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특수 건강검진 실시를 비롯한 재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어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두된 간호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 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인구 1000명당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원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서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면허 간호사 수는 45만 명에 이르지만 일하는 간호사 수는 23만 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 기준을 정해 놓았지만 강제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간호 인력이 1인당 환자 수가 높은 의료 현장을 못 버티고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숙련 간호사가 떠난 자리에는 절반 가까이 신규 간호사로 채워지면서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인 의료 공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말했지만 그 의료진 헌신의 이면에는 고된 노동 강도와 눈물 어린 퇴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인력의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로 들어서면서 간호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10만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 노조와 정부가 극적으로 타결한 노정 합의문에 따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